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현재 신라젠 문흥상 대표가 주식을 매각 후에 65억 원대 주택을 구입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식이 올라서 그것을 매각하고 집을 산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하지만 어떤 게 문제가 있냐? 너만 돈 벌었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신라젠에 관련된 임원들과 대표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신라젠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연속 3 하한가 점하 연속 3 하한가를 맞고 오늘 좀 반등 나와서 하한가가 풀렸는데 지금 최악이죠. 이미 차트는 죽고 있었고 여기서 한번 유인했다가 박살 내버리는 차트 모양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신라젠의 기대를 품고 올라왔던,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아주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거품 중의 거품입니다. 거의 비트코인급이에요. 비트코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뭐 이 대표를 욕하는 것도 물론 맞겠지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뒤로 자신들은 돈을 결국 벌었잖아요. 그죠? 뭐 이 어떤 바이오에 대한 포부나 또는 뭐 이 치료제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뭐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갔고, 패사백이라는 게 유럽 진출 어쩌고 뭐 미국 뭐 FDA 어쩌고 다 했던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게 다. 근데 이 와중에 의미가 없어졌으면은 주주들과 함께 했던 그런 희망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를 해서 주주들과 함께한 그 희망을 투자자들은 다 망해버렸는데 대주주는 돈을 벌었다라는 게 이게 구린 거죠. 이게 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연구에 실패해도 부자가 돼요. 뭘로? 주식으로. 저번 주 오프라인 강의 오신 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오 회사들은 뭐 임상실험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실제로 시판돼서 그것이 이제 약이 팔려갖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외에 시세 차익을 얻는다. 그게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 바이오 시장의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 시장의 현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 들어왔던 이 신라젠 투자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지 않을까. 이 2017년도 18년도 사이에 주식했던 사람들은 신라젠에 많이 투자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모든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건 주식의 폭락을 당연히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기술적 반등으로 이제 단타 세력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끝났다라고 봐도 돼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근데 이게 주식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그러니까 이 신라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확률적으로요, 이 바이오주가 그 어떤 신약을 개발해서 시판까지 되는 데는 5천분의 1의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5천분의 1이라는 확률이 왜 있는 거냐면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신약 개발에 힘을 쓰고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이 되는 신약은 뭘까요? 불치병을 고치는 신약들이 돈이 됩니다. 그래서 신라젠 차트가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걸 치료하죠? 항암이죠, 이거. 암을 치료하겠다라는 신약인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주가를 올리는데 힘을 제일 많이 줘요. 유전자 어쩌고, 그리고 줄기세포 어쩌고, 그리고 에이즈 어쩌고, 그죠? 치매, 뇌졸중 어쩌고, 이런 애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요. 왜일까요? 불치병이고 이게 치료제가 개발되면 대박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얘는 잘못이 없어요. 왜?
이 회사에서는 모든 공시를 했고 법적으로 정해진 틀 안에서 모든 공시를 했고 투자자들에게 할 거면 해라 라니까 할 거면 해라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자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네는 법적인 공시만 했고 있는 그대로 다 올린 것 뿐이에요. 사실은 뭐 거짓말했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도 누군가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이 신라젠 대표가 뭐 이게 의도적이었는지 이게 진짜 망할 건지 몰랐겠죠. 본인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알 수 없는 거지만 이 주식에서 대부분의 재료를 갖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올라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 때문에 올라 이런 주식이나 이런 모양들은 결과적으로 제가 실제로 그것에 대한 수혜를 받고 회사가 성장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지금 있으면서 없어요. 그렇게 테마 잡혀서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다 박살났습니다. 다 박살나요. 야 이거 종목이 뭐 문재인 관련주래 그래서 뭐 문재인이 당선되면 뭐 이 회사가 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대. 결국은 그 회사 주식도 다 박살났어요. 우리들 제약 뭐 그런 거겠죠.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건 뭐냐면 나올 때 나와야 된다예요. 존버가 답이 아닌 경우는 이런 차트입니다. 아니에요. 존버가 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런 차트입니다. 어떤 이슈를 많이 받아갖고 테마를 받았던 그런 회사들은 존버를 하면 안 돼요. 왜? 털어내는 것만 남았으니까 주식을. 이미 죽는 차트로 향해 가고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악재가 터진 거죠. 신라젠이요. 신라젠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런 유사한 회사들은 계속 생겨납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 셀트리온도 아니 셀트리온은 아니죠. 셀트리온은 아니고 셀트리온은 이제 차트만 똑같아요. 악재가 뭐 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신라젠하고 차트만 똑같아요. 차트만. 그리고 네이처셀도 있어요. 네이처셀도 마찬가지로 줄기세포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식 엄청 올렸는데 결국은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유사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근데 주식은 다 허상입니다. 허상 가지고 선물 옵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잖아요. 근데 주식도 테마주는 비슷해요. 정말로. 그냥 있지도 않은 거를 있는 것처럼 아니야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웃긴 게 사기를 잘 치려면 진짜와 거짓을 섞거든요. 사기꾼들이 사기를 잘 치면 이희진도 많이 속았던 게 사람들이 왜 속았냐면 그 부잣집에 막 살아가는 모습 차 막 보여주고 그죠? 막 TV도 나오고 예,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거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력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개미들을 유인시키려면 진짜를 보여줘요. 어느 정도 진짜를 보여줘요. 정부 정책이라든지 또는 차트 자체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아까처럼 뭐 임상실험 뭐 과거 이런 걸 보여줘요. 실제로. 근데 결국은 그 답은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예, 팩사백이 먹힐지 안 먹힐지 대주주가 몰랐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이게 지금 회사에 지금 사활이 걸린 거고 그리고 많은 주주들이 이 신라젠만 바라보고 있고 신라젠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크고 그러면 이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걸 또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자주 됩니다. 신라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제2의 신라젠, 뭐 제2의 신라젠은 아니에요. 신라젠이 원래 이런 바이오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알고 주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이오주들이 지금 약간 꼼틀꼼틀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이전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많이 눌려서 이제 저평가를 노리고 이제서야 매수 들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꿈틀거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바이오주 뭐 꿈틀꿈틀 되니까 신라젠 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진짜로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얼마 전에 바이오주가 뭐 어쩌고 막 했잖아요. 막 잠깐 움직이고 그래서 이거 신라젠 어쩌면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지선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주식은 큰 흐름을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큰 흐름을 놓치면 정말 위험해요.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더 시장이 꼬꾸라지죠. 왜냐면 시총이 큰 애가 이렇게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종목이 떨어지니까 유독 코스닥이 더 밀어낸 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이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유비쿼스 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차트가 신라젠하고 똑같잖아요, 그냥. 누가 봐도, 그죠? 누가 봐도 똑같잖아요. 여기서 뭐 반등 어쩌저건 하겠죠. 반등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올라오는 척하고 뭐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꺾인 애들은 크게 오르다 꺾인 애들은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라고 전제하는 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데 상책이에요. 이게 살아남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